나는 어릴 때부터 들었다. 엄마는 청진에서 오셨다고. 그 말이 처음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 그저 먼 곳, 지도에서 위쪽 끝에 있는 이름 같은 곳.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세상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말은 점점 무게를 가졌다. 엄마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다. 해방과 동시에 혼란이 시작되던 시절이었다. 20대 초반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한 아버지와 결혼했고 첫째 아들을 청진에서 낳았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자 가족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 아버지는 전쟁 전 이미 남쪽에 내려와 있었다. 엄마는 청진에서 아들을 안고 남편을 따라 서울로 향했다. 그 겨울 엄마는 첫 번째 월남을 시도했다. 1951년 초 함경도 지역엔 이미 소련군이 자리하고 있었다. 엄마는 피란민 행렬에 섞여 남쪽으로 가는 산길을 따라 내려왔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길,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사람들을 따라 이동했다. 그러나 평안남도 평원 근처 38선 아래로 넘어가기 직전 엄마는 소련군 검문에 걸렸다. 누가 밀고 했는지 아니면 행색이 수상했는지는 알 수 없다. 엄마는 간첩 혐의로 붙잡혔고 자세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수용소로 끌려갔다. 그때는 그냥 사라지는 사람들도 많았어. 나는 그래도 살아 있었지. 엄마는 그 시절을 그렇게만 말했다. 수용소에서 한 달. 첫째 아들은 아파서 자꾸 울었고 엄마는 입 다문 채 겨울을 버텼다. 하루 두 끼의 죽, 언 땅바닥, 밤마다 들려오던 고함 소리와 울음. 결국 엄마는 청진으로 다시 돌려보내졌다. 가족들은 엄마가 죽은 줄 알았고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때 엄마는 이미 둘째를 임신 중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의 첫째 형이었다. 형은 수용소에서 풀려나 돌아간 그 겨울 청진 외곽의 작은 흙집에서 태어났다. 엄마는 형을 보며 두 번째 결심을 했다. 한 아이는 두고 가야 했어. 첫째는 너무 컸고 둘 다 데리고는 못 간다고 생각했지. 엄마는 친척에게 첫째 아들을 맡기고 포대기에 막 태어난 형을 꽁꽁 싸매고는 다시 월남을 시도했다. 그해 겨울 함경도를 떠나 황해도, 개성, 문산을 거쳐 마침내 임진강에 이르렀다. 강은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단단하지는 않았다. 엄마는 밤중을 택했다. 사람들이 조용히 짐을 들고 움직이던 어둠 속 아기를 등에 업고 얼음 위를 걸었다. 그 포대기가 젖더라고. 내 체온도 아이의 체온도 그 안에서 다 빠져나가고 있었지. 엄마는 내게 그렇게 말했다. 강 한가운데서 포대기를 풀고 형을 확인했을 때 형은 퍼렇게 질려 있었고 숨은 가늘게 들락날락하고 있었다. 엄마는 거기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했다. 앞으로 갈지 돌아갈지. 하지만 결국 엄마는 걸었다. 나를 품에 안고 그 얼음 위를 남쪽으로. 며칠 뒤 엄마는 파주 근처의 피란민 수용소에 도착했다. 거기서 적십자를 통해 연락을 넣었고 아버지는 트럭을 타고 엄마를 데리러 왔다. 그 순간을 엄마는 평생 잊지 못했다. 그 사람 얼굴을 보는 순간 아 이제 살 수 있겠구나 싶더라. 서울 외곽의 작은 방 한 칸에서 엄마는 다시 시작했다. 나를 포함해 세 아이를 더 낳았고 내 아이를 키우며 40년을 살았다. 그러나 엄마는 단 한 번도 청진을 잊지 않았다. 가끔 겨울밤 불 꺼진 부엌에 혼자 앉아있던 엄마. 방에서 나와 보면 엄마는 조용히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다. 엄마, 왜 앉아? 그냥 바람이 좀 차서. 그 말 뒤에는 돌아갈 수 없는 곳에 대한 긴 그리움이 숨어 있었다. 청진. 엄마의 고향. 첫째 아들을 두고 떠나온 땅. 산과 바다와 어머니의 유년이 남겨진 곳. 엄마는 다시 그곳을 밟지 못했다. 그리고 몇 해 전, 엄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내가 그 기억을 이어간다. 임진강을 건넌 겨울, 숨이 끊어질 듯한 포대기 속 체온, 서울로 향하던 그 발걸음. 엄마는 그 길을 걸어 우리를 낳았고, 지켜냈고, 살아냈다. 나는 이제 말할 수 있다. 우리 엄마는 청진에서 왔고,
죽을 고비를 넘어 우리를 품에 안고 서울까지 왔으며 고향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살아낸 진짜 어른이었다.